북해의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고 눈 덮인 피오르드의 절벽이 솟아있는 풍경, 그리고 그 속을 가로지르는 용맹한 전사들. 바이킹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언제나 피와 약탈, 그리고 미지의 바다를 향한 거침없는 도전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바이킹의 모든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망대해로 나섰을까요? 그들의 용기는 대체 어디에서 왔고, 그들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분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바이킹은 어쩌면 그들의 겉모습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전설이나 잔혹한 역사를 넘어 바이킹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독특한 철학을 탐험해 보려 합니다. 삶과 죽음을 대하는 그들만의 시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시대의 거대한 파동 속에서 현대인의 삶에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북풍이 부르는 이름, 바이킹의 진정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혹독한 추위가 지배하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척박한 땅에서 바이킹은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바이킹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설이 존재하죠.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항해를 떠나는 행위, 즉 빅지어에서 유래했다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피오르드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빅에서 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이름이 단순히 약탈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삶의 방식이자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도전 그 자체였을지도 모르죠. 그들이 살았던 스칸디나비아는 결코 너그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사계절 중 절반 이상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고, 농사를 짓기에는 척박한 토양과 짧은 여름이 전부였죠. 차가운 바람이 끊임없이 몰아치고 거대한 빙하가 깎아낸 피오르드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냉혹한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바이킹을 나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 강인하게 단련시켰고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게 만들었죠. 외부 세계에 알려진 바이킹의 이미지는 주로 잔혹한 약탈자였지만 그 이면에는 견고한 사회구조와 공동체 생활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깎아 배를 만들고 툰드라와 숲에서 사냥하며 마을을 이루어 함께 살아갔습니다. 투박하지만 견고한 목조 가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장인들이 정교한 기술로 배를 만들거나 무기를 다듬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죠. 그들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굳건히 버텨내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상징적인 유산 중 하나는 바로 롱십입니다. 단순히 바다를 건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롱십은 바이킹의 삶 그 자체이자 그들의 기술력과 탐험 정신의 결정체였죠. 거친 북해의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롱십의 모습은 바이킹 전사들의 용맹함과 모험심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그들은 유럽 대륙을 넘어 멀리 아메리카 대륙까지 미지의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개척해 나갔습니다. 롱십은 그들에게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과 숙명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꿈이었을 겁니다. 북풍이 부르는 그들의 이름처럼 바이킹은 그렇게 세상에 등장하여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기 시작했죠. 북풍이 부르는 이름처럼 바이킹은 그렇게 세상에 등장하여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처럼 거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던 바이킹 전사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명예였습니다. 명예는 단순한 평판을 넘어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절대적인 신념이자 존재의 이유였죠. 바이킹 사회에서 명예를 잃는다는 것은 곧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과 같았기에 그들은 어떠한 고난과 위험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용기야말로 명예를 얻고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었으며 그들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였으니까요. 이 명예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북해를 건너 미지의 땅을 탐험하고 때로는 다른 부족이나 왕국과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힘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었죠. 미지의 바다로 나서는 것, 혹은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본능적인 감정이죠. 하지만 바이킹 전사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명예롭게 죽는 것이 불명예스럽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땅에는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어떤 새로운 문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모험심이 그들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했죠. 롱십에 몸을 싣고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약탈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용기를 시험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려는 위대한 개척자들의 행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와 용기는 바이킹 전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으며 그들이 북유럽의 좁은 땅을 벗어나 광대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였을 겁니다. 바이킹 전사들이 그토록 명예를 좇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저 피와 강철로만 이루어진 강인함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북유럽 신화에 깊이 뿌리내린 그들만의 독특한 분명관이 그들의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철학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은 물론 세상 만물이 이미 정해진 거대한 운명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모든 발걸음이 숙명이라는 거대한 실타래에 엮여 있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세상의 종말, 즉 라그나로크마저도 이미 예고된 운명의 한 페이지라고 여겼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거대한 숙명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바이킹 전사들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전투에 임하고 미지의 바다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갔을까요? 그들에게 운명이란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굴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길 위에서 가장 명예롭고 용감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보았던 것이죠. 마치 이미 결말이 정해진 연극이라 할지라도 배우는 자신의 배역을 가장 빛나게 연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 겁니다. 특히 바이킹 전사들에게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싸움터에서 용맹하게 쓰러진 자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바로 북유럽 최고 신 오딘의 궁전인 바랄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랄라는 영웅들이 호화로운 연회를 즐기며 다가올 라그나로크를 대비하는 그야말로 환상적이고 웅장한 장소로 묘사됩니다. 그곳에서 전사들은 매일 밤 먹고 마시며 싸우고 낮에는 다시 살아나 훈련을 거듭하며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고 전해지죠. 이처럼 바랄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바이킹 전사들이 죽음 앞에서 결코 움츠러들지 않게 만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적의 칼날이 번뜩이는 전장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돌격할 수 있었던 것은 현세의 고통이나 죽음의 공포보다 저 너머의 영원한 영광을 더욱 크게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에게는 비참하게 패배하여 죽는 것보다 용감하게 싸우다 명예롭게 전사하여 바랄라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숭고하고 중요한 가치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숙명론적 세계관과 바랄라에 대한 믿음은 바이킹의 장례 문화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전사가 죽으면 때로는 그의 위대한 롱십과 함께 바다로 보내거나 장작 위에 올려 불태워 하늘로 보냈습니다. 이는 죽은 이가 다음 세상으로 떠나는 웅장하고 신성한 여정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죠. 또한 룬 문자가 새겨진 돌이나 정교한 장신구들은 그들의 삶과 운명, 그리고 신성한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문자들이 때로는 개인의 운명을 기록하고 때로는 신의 가호를 빌며 전사들의 험난한 길을 밝혀주었을 겁니다. 결국 바이킹 전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자 영광의 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들의 정신세계는 단순한 야만성을 넘어 자신들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전사들의 모습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운명은 결코 체념의 대상이 아니라 용기를 통해 명예를 쟁취하는 숭고한 무대였던 겁니다. 죽음마저도 영광의 무대로 삼았던 바이킹 전사들의 독특한 정신세계는 단순히 전장의 용맹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미지의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원동력이었죠.
그들은 숙명적으로 주어진 삶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떤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는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드넓은 바다 저편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탐험과 개척 자체가 곧 명예를 얻는 길이었습니다. 바이킹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탈자의 이미지 넘어 뛰어난 항해사이자 능숙한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북유럽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서기 위해 교역은 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롱십이라는 놀라운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배에 몸을 싣고 그들은 유럽을 넘어 동쪽으로는 러시아의 강줄기를 따라 비잔틴 제국까지, 서쪽으로는 대서양을 건너 북아메리카 대륙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교역망을 통해 그들은 모피, 호박, 노예 등을 팔고 아랍의 은화나 비단의 귀한 직물들을 얻으며 문명 간의 다리 역할을 수행했죠. 하지만 이러한 활발한 활동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문명과의 마주침을 동반했습니다. 특히 유럽 대륙을 지배하던 기독교 문명과의 충돌은 바이킹 시대의 흐름을 크게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자비한 약탈자로 등장하여 수도원과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차 정착하고 교역하며 기독교 문명과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토를 얻어 정착하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지기도 했죠.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국이나 러시아의 초기 국가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종말은 갑작스러운 파멸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와 통합의 과정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내에서 중앙집권적 왕권이 강화되고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과거처럼 자유롭게 약탈과 탐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바이킹 전사들은 새로운 사회 질서 속에 편입되거나 혹은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정착하여 농업과 무역에 힘쓰는 평범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롱십에 몸을 싣고 미지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거친 전사들의 시대는 저물어갔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광활한 지리적 발견과 새로운 무역로 개척은 유럽 전체의 지평을 넓혔고 그들의 강력한 전사 정신은 훗날 서구 문명의 군사적 전통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들의 독특한 예술 양식과 신화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야기와 예술 작품에 영감을 불어넣고 있죠. 결국 바이킹은 단순한 약탈자를 넘어 용기와 숙명이라는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미지의 시대를 개척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